안녕하세요 여러분, 또리쌤이 왔습니다. 자, 우리 개우정난 얘기하고 있었죠.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개우정난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결국은 어찌 보면 문종이라고 하는 그 개우정난의 주인공 수양대군의 바로 위의 형, 큰형, 그러니까는 세종대왕의 맏아들이죠. 이 문종에게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은 이제 기호정난 이전에 그 이유에 대해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해요. 이 문종은 아들이 이제 단종이고요. 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된 그 세조가 일으킨 사건이 이제 바로 개우장난이에요. 그러니까 개우장난 일으켜서 단종을 몰아내고 결국은 이제 죽게 만들고 이제 이런 사건들이 시작이 된 거죠. 개우장난으로. 자, 그런데 이 단종은 사실은 12살에, 그러니까 만 12살에 왕위에 오른 거예요. 자, 근데 문종이 나이가 좀 제법 있을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늦게 낳은 아들이죠. 그래서 문종이 죽었을 때는 39에 죽었을 때 12살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문종은 아들이 더군다나 단종 한 명밖에 없었을까? 그 어린 아들이. 자, 그것은 왜냐하면 세종대왕이 며느리 복이 없어요. 자, 오늘은 저 흥미가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이 문종은 세자 시절에 이제 세자 빈을 맞이할 거 아니에요. 이제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부인이 누구냐면, 자, 휘빈, 잘 보이시나요? 김씨라고 해요. 휘빈 김씨. 그 명문가 집안에서 잘 골라서 인덕도 있고 뭐 품위도 있고 이런 이제 며느리를 맞아 들인 거예요. 세종이 큰 며느리로. 자, 그런데 이 세자빈이 일설에 의하면 키가 굉장히 컸대요. 그리고 외모보다는 인품에 치중을 두어서 그 내명부를 이렇게 다스리고 관리할 만한 그런 이제 사람을 찾다 보니 그렇게 외모보다는 이제 인성을 중심으로 인품을 중심으로 뽑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문종은 학문을 굉장히 좋아하고 뭐 여색을 멀리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세자빈을 맞아들이기 전부터 이렇게 옆에서 수발을 들어주는 궁녀 2명이 있었어요. 그 2명을 너무 믿고 의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아마도 정을 주지 않았을까, 마음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어쨌든 첫날 밤을 딱 치르고 나서부터 이 문종은 세자빈을 가까이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독수공방을 계속 하던 이 휘빈 김씨가 도대체 나는 왜 남편의 그 사랑을 못 받을까? 그리고 시부모님을 이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러 가면 언제 아이를 낳을 것인가? 그러니까 빨리 그 아들을 잉태를 해야 이제 뒤에 후손을 좀 굳건하게 이렇게 좀 대비를 하지 않냐 이렇게 하긴 그래요. 그러니까 그 궁궐로 시집 오는 그런 왕실의 여자들은 제1 의무가 바로 아들을 많이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시달렸겠어요. 그쵸? 심적으로. 자, 그래서 이 휘빈 김씨가 어떻게 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을 것인가라는 그런 방술로 이렇게 좀 신경을 쓰게 돼요. 그쪽으로 이렇게 관심이 가게 됐어요. 방술이라고 하는 거는 어 의료 용어 쪽으로 만약에 대입한다 그러면 민간요법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수소문을 막 해보니까 얘기 물어보니까 누군가가 그런 거죠. 그 이쁨을 받고 있는 그 두 궁녀 있잖아요. 그 궁녀의 신발을 가져다가 이것을 태워서 그 잿가루를 이렇게 물에 타가지고 그 세자를 먹이면 문종 세자를 먹이면 마음이 휙 바뀌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사랑을 얻게 된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발을 훔쳐다가 그 잿가루를 타가지고 물에 먹이려고 막 시도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별 효과가 없는 거죠. 그리고 궁녀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내 신발이 없어졌지? 뭔가 좀 의심을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뱀이 암수 뱀이 교접을 할 때 이렇게 뭐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흐르는 것을 손수건에 적셔가지고 지니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새끼를 품어가지고 그래서 문종 세자의 시선을 이렇게 돌리지 않을까 이런 또 말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방중수를 막 이렇게 방수를 하다가 이것이 들켰어요. 세자한테 들켰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어머니 소원 왕후의 이제 귀에까지 들어가서 그 부리는 종이 이제
그 궁녀가 끌려가가지고 막 이제 추궁을 당한 거죠. 그래서 다 실토를 하게 돼요. 이 소리가 세종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이제 대노한 거죠. 그래서 폐위 당합니다. 폐위당했어요. 쫓겨났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는 세종이랑 서운함과 그런 거죠. 얘가 너무 안 이뻐서 막 남자 같고 막 외모도 별로고 그래서 세자가 마음에 두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예쁜 여자를 고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들어온 부인이 세자빈이 순빈봉씨. 순빈봉씨가 들어왔어요. 진짜 예뻤대요. 문종 세자가 되게 잘생겼었대요. 본인의 외모도 좀 뭔가 이렇게 좀 자부심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굉장히 예뻤대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세자도 이제 쫓겨난 그 세자빈이 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순빈봉 씨를 자주 찾았대요. 그런데 워낙에 또 그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 또 어찌했는지 모르지만 자꾸 멀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다른 사람들 기록에 보면 이 순빈봉 씨가 술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술에 취해 있는 날이 많았는데 문종은 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안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멀리하게 되고 하다 보니 또다시 이 저기 순빈봉 씨의 처소를 찾는 일이 자꾸 이제 격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빈봉 씨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빨리 나도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자꾸 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이번에는 이 순빈봉 씨가 어떻게 하냐면 동성애를 하게 돼요. 그 외로움을 못 견뎌서. 궁녀들 사이의 동성애는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굉장히 많았대요. 그런데 세자빈이 이제 자기 밑에 있었던 소쌍이라는 이제 그런 궁녀를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잠자리에 이제 이부자리로 이렇게 불러들여가지고 그래서 뭐 옷을 벗게 하고 뭐 이렇게 뭐 유사 그런 행위를 이제 했다고 해요. 근데 문제가 이 소쌍한테는 단지라고 하는 애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쌍이랑 단지가 이제 그렇게 동성연애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단지 입장에서는 자기 애인을 뺏긴 거죠, 그렇죠? 그것도 세자빈한테.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막 다툼을 하다가 그 소리를 세자가 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쌍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추궁을 하고 다그치니 이게 또 이제 이제 토해야 되잖아요. 토해내야 되잖아요, 말을. 그래서 소원왕후와 세종도 또 이제 그 소쌍을 불러다가 다시 이제 그 순빈봉 씨가 같이 불러다가 이제 추궁을 하는데 처음엔 부인을 하더래요. 그쵸? 부인을 해야 되죠, 그쵸? 그런데 어느 순간에 레즈비언들이 어떻게 해서 사랑을 나누는지를 줄줄줄 얘기하더라는 거죠. 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농도가 굉장히 수위가 높아서 듣고 있는 세종이 이렇게 민망할 정도로 제 입으로 말 못해요. 혹시 궁금하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댓글 달아주세요. 자, 그래서 그렇게 기가 막힌 얘기를 듣고 얼굴이 벌개진 세종이 이번에도 순빈봉 씨를 폐출을 합니다. 또 쫓겨난 거예요. 아, 진짜 며느리복도 없고 부인복도 없고 그러네요. 자, 순빈봉 씨는 퇴출되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 뭐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후궁을 3명을 한꺼번에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권씨가 있어요. 권씨. 권씨가 있는데 권씨와 홍씨와 양씨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종이 정신을 차렸는지 권씨랑 홍씨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아꼈대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세종이 돌아가시고 그 세종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권씨가 아들을 낳았어요. 귀엽고. 근데 이 아들을 낳았을 때가 순빈봉 씨가 아직 궁궐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되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자, 아들을 낳고 나서 세종은 그래도 아주 귀한 손자를 본 거죠.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 이 단종을 잘 좀 부탁한다는 그런 유언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문종이 건강하거나 그래서 막 이렇게 좀 생산을 잘하고 이러면 괜찮은데 몸이 또 되게 허약해요. 문종은. 자, 그러다 보니 더 이상의 아들 낳기가 쉽지 않았겠다 생각을 했겠죠, 세종도. 그래서 단종을 부탁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세종이 며느리복이 없고 문종이 부인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련의 사건들을 막 겪는 동안에
문종 나이가 39살이라니까요. 그죠? 이제 죽을 때 나이가. 근데 왕위에 오르고 나서 정말 2년도 채 안 돼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 왕이 돼서 늦은 나이에, 그러니까 이른 나이에 죽은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자 시절을 가장 오랫동안 지냈던 사람도 바로 이 문종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종, 그러니까 문종 이후에 단종이 왕위에 올랐는데, 이 단종도 어린 나이 왕위에 오르다 보면 원래는 왕실의 큰 어른들이 이렇게 발을 들이우고 수렴청정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로 왕실에, 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겪는 일이기 때문에 왕실의 큰 어른이라고 하면 왕의 엄마거나 왕의 할머니거나 그래요. 그런데 단종은 정말 정말 복도 없었는지 할머니도 소원왕후 심씨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엄마 권씨, 이 권씨도 단종이 어렸을 때, 아기 때, 그러니까는 그 남편 문종이 세자 시절에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러니까 아이 낳고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단종 낳고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엄마도 없죠. 그래서 이 어린 단종을 혜빈 양씨가, 여기 지금 양씨 후궁 세 번째 후궁 있죠. 혜빈 양씨가 아들처럼 이렇게 잘 돌보면서 키웠어요. 그런데 문종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왕비를 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궁 입장에서는 수렴청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왕실의 어른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종은 문종이 유언으로 남긴 바, 그리고 세종이 유언으로 남긴 바, 집현전 학사들이랑 우의정 좌의정으로 있었던 김종서 이런 사람들이 보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왕의 나라야 신하의 나라야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수양대군, 이 걸출한 둘째 아들이 그렇게 반감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1453년 10월 10일 음력으로 10월 10일에 운명의 개요정난이 일어나게 된답니다. 자, 오늘은 개요정난을 시작하려 했으나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사건이 났을까? 이것을 파다 보니까 문종의 부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가 더 재미있죠. 그죠? 연관성 있는 야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조금 더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제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야사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역사를 흐름대로 쭉 가면서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이렇게 끼워 넣기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이렇게 배경을 다 이야기했으니 다음 시간엔 정말로 개요정난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죠? 재미있으셨으니까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저를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